좋아요, 구독!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HPSP 주셨고요. 매수가가 45,000원, 비중은 7.5%입니다. 6개월 전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또 아니면 손절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우선 종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종가가 29,400원입니다. 지금 45,000원 매수가이시면 매수가 이탈을 좀 많이 한 상황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어널링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첨단 장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성장성이 높고 또 증시에 이제 고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보시더라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인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쪽이 그 약간 과도하게 약간 고평가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좀 있는데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작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63,000원에 좀 있잖아요. 고점이 63,000원인데 이제 반토막이면은 6만 원 잡고 반토막이면은 3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3만 원에서 더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오버슈팅이라고 언더슈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한번 하락, 그다음에 이 가격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되돌림 고점 45,000원에서 반토막입니다. 22,000원.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진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단 하락에 대한 일단 되돌림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되돌림이 이 하단까지 가느냐, 이 상단이냐, 아니면은 중간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보면은 얼마까지 반등을 좀 해줘야 되냐, 이 되돌림의 어떤 절반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이 되겠죠. 그래서 저점에서 절반이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약 50%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34,000원, 그러니까 61선까지는 한 번은 정도 올라와 줄 수가 있는데 45,000원까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비중이 좀 적으시니까 약간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한 35,000원 정도의 매도 시점 잡아보신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사조대림 주셨고요. 매수가가 69,500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엄청 떨어졌어요. 충격의 금요일, 월요일장엔 좀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자, 종가를 보니까 우선 10%대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63,200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이탈을 했고 30%면 적은 비중은 아니다 보니까 많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월요일장에 어떻게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사조대림 같은 경우는 사조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관련된 뭐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조그룹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이 미국에 또 수출하는 김밥류 뭐 이런 쪽에 어떤 쇠주로 많이 떠올라졌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이상하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점에서 보면은 109,000원, 108,000원에 반토막이면은 54,000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은 사서 반토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점에서 반토막이 되는 것이 사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초점이죠. 반등과 숨고르기 하다가 뭐 일시로 약간 밀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눌림목에 해당이 되고 하루 이틀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한번 가지 않느냐. 이때가 뭐 16%니까 쭉 꾸준하게 오르다가 슈팅이 되니까 책시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떨어졌지만은 장중에 떨어지고 오늘 종가에도 떨어졌기 때문에 미리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최근 다시 한번 이슈가 좀 두 가지 이슈가 오면은 한번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 반등 77,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마디매매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이 좀 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접수가 됐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 주셨고요. 매수가가 2,520원, 비중은 30%입니다. 지수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설마 제 종목이 문제인 건 아니겠죠? 라고 이렇게 좀 상담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종가를 보니 2,525원입니다. 정말 매수가 부근 근처에서 종가가 지금 형성이 된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30% 비중인데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정책 관련된 이제 부분이 좀 마리화나 관련된 해리스 관련된 부분으로 좀 현재 이해되는데요. 물론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왕성해지고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은 주식이란 게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동을 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접어주는 어떤 구간이 언제느냐 이게 좀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상승 추세할지라도 상승과 조정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점을 형성하는 거에 있어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나와주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가 좀 잡혀주는 것이 약간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커브 곡선 이렇게 꺾어지고 다시 S자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꺾어지는 이제 단계의 어떤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형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성 첨단 소재는 아직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고 보지만은 한번 더 약간 내려와 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1,400원에서 지금 거의 더블로 올라왔죠. 그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한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한 번 더 빠지는 좀 2,200원 정도 약간 추락하면은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그 테마적인 요소는 한번 이렇게 크게 접어주는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접어주는 왜냐하면은 저점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냐면은 거의 딱 한 달 올라왔습니다. 한 달간 뭐 중간에 조정이 있지만은 줄기차게 상승 일자형 고점이기 때문에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약간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테마가 죽지는 않습니다. 한번 또 크게 접어졌다 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상 비중 축소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되네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SDI 주셨고요. 매수가가 32만 3,50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수요일에 조금씩 모아가려고 매수를 좀 해봤는데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을지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조금씩은 올라와주는 흐름인데 자, 삼성 SDI를 모아가는 전략 전문가님 괜찮을까요? 뭐 중장기로는 좀 괜찮습니다만은 한번 삼성의 SD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 내용은 빼고요.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만 원대에서 지금 반토막이면은 이제 40만 원 정도 되죠. 반토막이 살짝 더 났습니다. 30만 원 정도까지 났던 상황이 되는데 여기가 최바닥일지 뭐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2020년도에 유동성 랠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이제 슈팅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온 바닥까지 왔습니다. 즉 아무리 지금 이제 캐즘 현상이고 퍼비아 현상이고 굉장히 말이 많은 부분이지만은 이런 말이 많은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투매의 바닥이 형성이 됐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악재에서는 현재 연달아 계속 악재가 나오지만은 다중바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호재에서는 대꼭지에서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다중천장을 뚫고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다지는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되돌리는 고점 50만 원에서 지금 여기서도 반토막에 가까운 거의 한 30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대바닥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원만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에 불났을 때 이 공개
그러니까 이 공개 어떤 정책들이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전기차 제조업체에서 2차 전지 제조업체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밸류가 다시 한번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모아가는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마디매매는 약 40 여기 정도 42만 5천 원. 이 정도에서 한번 마디매매 전략들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네요. 좋아요, 구독!